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이죠.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벌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026년 과연 무엇이 무너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올해 6월 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억지로 틀어막고 있던 부동산 PF 규제 완화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융권은 냉정합니다. 사장님, 이제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원금 갚으세요. 돈 못 갚은 건설사들은 줄줄이 부도나고, 그 부실 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과연 안전할까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눈치를 챕니다. 한국 금융권 위험한데 우리 돈 빼자. 달러를 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1,400원을 뚫고 1,500원, 1,600원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정부는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이 이자를 3.75% 주는데 불안한 한국 은행이 2.5%밖에 안 줍니다. 당연히 한국 돈 빼서 미국으로 가겠죠. 더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니까요. 이걸 막으려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 이미 나가 있는 대출금이 너무 많거든요. 금리 올리는 순간 월 200만 원이던 이자가 400만 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연체율 올라가고 은행은 부실 채권이 생기겠죠.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고육지책이 뭘까요? 국민연금, 서학개미 여러분, 해외 주식 말고 국내 주식 좀 사주세요. 달러 풀어서 환율 좀 막아달라는 거죠.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환율이 잡히고 주가가 오를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건 착시입니다. 이 마지막 상승장에서 외국인들은 땡큐 코리아를 외치며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갈 겁니다. 튀르키예를 보세요. 금리 인상 억지로 막았다가 어떻게 됐나요? 환율이 6배가 뛰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달러에 7,000원이 된 셈입니다. 환율 1,400원은 위기가 아니라 뉴노멀, 즉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1,500원을 향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갈 겁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우리 삶은 어떻게 박살날까요? 첫째, 부동산의 추락입니다. 정부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에서 집 산 분들, 이자 감당 못하고 집 내놓겠죠. 하지만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 아파트가 쏟아지지만 낙찰률은 20에서 30%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 감정가의 40에서 60%는 날아간다고 봐야 해요. 둘째, 미친 물가입니다. 아이폰, 수입차는 물론이고 당장 마트 물가가 폭등합니다. 요즘 쌀값 보셨나요? 일본 쌀값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올해 6월 선거 끝나면 전기세, 수도세, 지하철 요금 무조건 오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셋째, 빚 녹이기에 당하지 마세요.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은근히 반길지도 모릅니다. 짜장면이 2만 원이 되면 정부가 가진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월급 가치, 현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 넋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원화만 들고 있지 마세요. 환율 1,400원대는 이제 기본값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달러로 바꾸거나 금과 은을 모으세요. 우리나라 은 ETF 중 코덱스 은선물의 이치는 환해지 상품이라 환차익을 얻을 수 없어요. 미국 단기채나 PSLV 같은 미국은 현물 ETF 상품은 달러 확보와 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요. 2. 생필품을 비축하세요. 무슨 전쟁 났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 휴지, 치약 같은 필수품 가격은 한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길거나 없는 것들은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한 번에 다 사려 하지 말고 살 때 조금씩 더 사놓는 방법을 쓰셔야 부담되지 않아요. 미리 사두는 것만으로도 재테크가 됩니다. 3. 부동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지금 달러와 금, 은 모아두신 분들, 하반기 이후 경매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가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서울 핵심지 부동산을 여러분이 모아둔 달러로 40에서 60% 싸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올 겁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전 세계는 수도의 부동산만 오르는 초양극화를 보이고 있어요. 2026년 말부터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2027년이 되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뀔 뿐이죠. 이미 우리나라 알짜 기업, 시중은행 대부분은 외국인 지분율이 과반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2026년엔 부동산과 남은 알짜 기업들의 주인이 될 겁니다. 전 세계가 AI와 전기차로 진로를 정한 상황이기에 대한민국은 폐업시킬 수 없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준비 안 된 국민은 벼락거지가 됩니다. 국가는 망하지 않지만 국민만 가난해지는 일본의 침체와 남미의 물가가 섞인 기이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튼튼하다, 수출 최고다 라는 뉴스에 속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잔치입니다. 서민의 몫은 없어요. 국가에 기대지 마세요.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번 파도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넘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